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카메라를 포함해서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게 이제 직업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카메라를 사야 될 이유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카메라에 큰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필요한 거면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제가 거의 항상 맨날 듣는 질문, 바로 카메라는 뭐 사는 게 좋아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출발을 해본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죠.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Fumble a bag, now I will not fumble a bag. Act like you know how this goes. 좋습니다. 우선 카메라 시장이 어떻게 격변하는지를 알아야 오늘 컨텐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 불편러분들 또 2023년 거 왜 안 들고 왔어? 이럴까봐 2022년 걸 들고 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2022년에 디지털 카메라, 소위 말해서 디카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출하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2022년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19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렌즈 교환식 카메라, 즉 미러리스는 과연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왜 하필 미러리스냐, DSLR도 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지금 미러리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SLR 사업부를 접었어요. 소니는 이제 DSLR을 안 만듭니다.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가 달라요. 옆에 잘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100만 대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애당초 80만 대가 최고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같이 2021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전체가 우상향을 그려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직접 카운팅을 해본 결과 544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당장 2018년만 봐도 미러리스는 328만 대가 팔렸고요. 물론 2016년에는 1244만 대, 2017년에는 1339만 대가 팔렸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만의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미러리스 시장은 앞으로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점차 우상향을 그려 나아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러리스 사업부를 통해서 지금의 소니와 캐논이 굉장히 큰 흑세를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나쁜 새끼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돼버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과 2017년,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년과 2020년은 굉장히 정말 소위 말해서 망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면은 그 사업부는 접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소니와 캐논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부가 카메라지 않습니까? 망해간다 하고 있었던 와중에 지금 갑자기 상승세를, 급격한 상승세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그 여파로부터 벗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일명 똑딱이, 즉 디카는 점차 카메라 업체들로부터 캐시카우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왜냐면 미러리스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디카는 사실 그 정도의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자체가 디카를 선호하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카보다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미러리스가 캐시카우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그 사업부 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미러리스와 렌즈 교환식을 향해서 달려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과연 그렇다면 왜 하필 카메라 시장은 살아나고 있을까? 바로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당연히 저는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과 같은 그런 황금기만큼은 안 됐어요. 1300만 대의 반도 안 되는 판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 틈 사이에서 피어나는 새싹 같은 그런 감성으로 지금 살아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아보도록 하자면 폰 카메라의 성능과 화질이 굉장히 좋아진 건 팩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과 갤럭시를 통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증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학적 한계로 인한 배경 흐림 효과의 한계, 그리고 센서 크기의 한계로 인한 색감 및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노이즈 감소 등의 한계, 이런 것들, 기타 등등들에 의해서 감성을 사실 디지털 카메라, 즉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보다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비쌀지언정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갖고 그 예전의 그 감성, 이 카메라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을 다시 한번 이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유튜버들이 이 기세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한국 유튜브 시장은 거의 스마트폰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시장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컨텐츠들이 점점 대형화되고, 그러니까 대형 컨텐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가짜 사나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았죠. 사실 방송국에서 제작될 법한 퀄리티의 영상들이 민간 단계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트렌드가 변경됩니다. 점점 컨텐츠들이 전문화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요즘에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있는 그 장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임 크리에이터 장르와 그 다음에 기존에 핸드폰으로만 영상을 만들어 왔던 그런 컨텐츠 기반의 채널들은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화가 굉장히 좀 더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유튜버들이 이제 전문적인 카메라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크고 작은 영상 프로덕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지만 여튼 그런 프로덕션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즉 영상 산업 자체가 앞으로 각광받는 사업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면서 더욱더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카메라 업체들은 이 트렌드에 비해서 준비를 너무 못한 상태로 이 트렌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RX0 그리고 RX100 시리즈였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RX0 마크2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런 트렌드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맞이했을 때 나온 최악의 프로덕트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사실 바이럴 자체가 브이로그 카메라로 바이럴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크1도 그랬지만 마크2도 마찬가지고 오토포커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토포커스라는 건 뭐냐면 영상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기능이 안 돼요. 그리고 발열 이슈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RX1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고정은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논란은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 단자가 없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발열 이슈는 해결이 안 되고 등등이었고요. 그리고 가격도 문제였고요. 사실 똑딱이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쌌죠. 자, 그렇다면 캐논은 어땠을까요? M50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 4K가 1.7배 크롭이 됐어요. 여기서 크롭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이 이렇게 확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야 그럼 줄이면 안 돼? 안 줄여집니다. 애초에 요 정도로 확대가 된 상태로 촬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디의 만듦새는 거의 장난감 수준이었죠. 안에서 찰랑찰랑 텅텅텅 통통통 소리, 거진 drop the drum이었어요. 그리고 발열, 화질, 프로세싱 등에서도 굉장히 최악이었죠. 너 이거 써봤어? 써봤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써봤는데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내가 이걸 돈 주고 샀다? 절대 저는 되팔았을 겁니다.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호황을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정말 급하게 DSLR 사업부를 접어버리고 미러리스에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투자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사골처럼 우려버려요. 그러니까 알파7 M3가 나오고 나서부터 그 뒤에 모든 카메라들은 발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알파7 S3와 FX3가 나오기 전까지.
단순히 화소수가 높은 것들, 화소수가 낮은 것들은 나왔지만 그것이 어떤 이렇다 할 만한 프로세싱 성능에 반등을 가져오진 않았죠. 사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끼겠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알파7 M3를 쓰고 있었던 입장으로서 보면은 알파7 M3를 저는 발매하고 한참 뒤에 샀지만 그리고 나서도 다른 카메라를 내가 왜 굳이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알파7 M3 이후로는 알파7 M4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거만큼 발전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디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골처럼 우려먹으면서 바디 가격은 100만원씩 거진 샤넬처럼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경지에 이르러요. 두 회사 모두 센서라든가 기존에 자기들이 좀 자랑스러웠던 것들. 야 근데 우리 이 정도면은 조금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좀 더 써먹어. 야 우리 이거 아까워. 야 우리 사업부에서 이거 돈 얼마나 투자하고 만들었는데 야 더 써먹어. 그래가지고 알파7 M4가 나올 때까지 5년인가 4년인가 걸렸죠. 그래서 프로섹션과 소프트웨어는 발전이 없는데 바디는 사골처럼 우려먹고 요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지지층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일 콘크리트 지지층 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그 동호회라든가 장비에 목숨 거는 분들, FX3를 이게 직업이 아닌데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소비 패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떠나갈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도 생각하기에 야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발전이 없는데? 약간 요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로 영상용 카메라를 바이럴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손 두 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심하고 나온 카메라가 바로 회심의 작품 FX3와 A7S3였죠. 이거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나왔을 때 이거 막 품절되고, 저는 어디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 이거 살려고 서울에 있는 모든 소니의 전화 다 돌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소니 업체에 전화를 다 돌리고요. 부산에도 전화를 하고요. 전국에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재고를 확보해서 그거를 받아왔는데,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량을 또 받아왔습니다. 생산 자체에서 불량이 남은 걸 받아와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오는데 다시 또 새 제품이 또 부산항에서 또 들어와서 이걸 또 가지고 오는데 또 일주일이 걸리고 막 이게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R5가 나오면서 완전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회사들이 야 근데 이제 우리 예전처럼 갑질하다가 망할 것 같아, 약간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시네마 라인의 성능을 가지고 내려와 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또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자면, 야 근데 왜 네 카메라는 500만 원이나 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3랑 A7S3가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던 게 뭐냐면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났어. 한 2-30만 원 났었나? 아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났구나.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구나. 그래서 500만 원대에 진입을 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지 바디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남들은 이 돈으로 샤넬백을 사죠. 저는 이제 샤넬백과 제 직업을 맞바꾼 겁니다. 이제 카메라 업계가 기존에는 가격이 300만 원이었다면 성능은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300만 원이면 약 45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카메라를 사도 되는 시즌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찍기 좋은 선택지는 뭐가 있는가? 일단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A7 M4나 FX30 추천합니다. 저렴한 라인업이죠. 돈 좀 있다 하면은 이제 FX3라든가 A7S3 이 라인업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니 브랜드 자체를 추천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캐논은 추천하지 않고요, 소니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영화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영화 상업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세미 현장이라든가 아마추어 현장에서는 소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와 레드가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아마추어 세미 시장에서는 FX 시리즈의 애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FX 라인업이 굉장히 애정도가 높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4K를 찍어도 크롭, 즉 화면 확대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캐논은 아직도 그 고질병을 못 고쳤죠. 거기다가 캐논은 아직도 발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캐논 발열 게이트가 괜히 생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플의 성능 저하처럼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소니를 보자면 어쨌든 422 10비트 가장 먼저 도입을 했죠. FX3에서 422 10비트를 가장 먼저 도입을 하면서 카메라 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캐논으로 촬영한 영상에 비해서 같은 해상도 기준으로 훨씬 영상 편집 단계에 있어서 부드럽게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논은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지랄 맞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토포커스 성능이 정말 대단하죠. 사실 소니 하면은 오토포커스가 바로 떠오를 정도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자기들도 더 이상 어떻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데 정확하기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업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도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소니의 FX3라든가 A7S3 또는 앞서 말씀드린 A7M4 요 세 가지를 사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FX3와 A7S3는 바디가 500만 원이에요. FX3는 500만 원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걸로 찾는다 라고 하면 A7M4를 사면 됩니다. 물론 300만 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고 금 나누기를 하는 마케팅을 선보이게 되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절대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알파 6400 괜찮아요. 발매된 지 좀 됐는데 이게 크롭 바디 미러리스긴 하지만 굉장히 한 200만 원이면 렌즈까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고, 알파 6600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거 살 바에는 A7C를 사는 게 낫고, A7C를 살 바에는 A7M3를 사는 게 낫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캐논 유저들에게 물어보면 캐논은 사람 피부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 탁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니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주 피부톤을 지랄맞게 잡아내죠. 왜 캐논으로 사진을 찍으면 피부톤이 살아나는데 소니로 찍으면 피부가 슈렉처럼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해보자면 캐논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 이유가 있는데, 캐논의 이제 R1 같은 초프리미엄 바디보다는 R5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영상용으로 R5를 살 분이 있다. 제발 제 소원인데 사지 마세요. R5 정도면은 사진에 있어서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제품도 가격이 450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그 정도 돈이 없고 더 낮은 금액대를 찾는다고 보면은 소니의 A7M3 라인업도 괜찮고요. 캐논의 EOS R6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 쪽은 제가 딱히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복잡한 프로세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토포커스가 엄청나게 좋아야 될 필요도 없죠. 속도가 더 빨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사고 싶은 카메라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고 싶은 뭐 미러리스 디카 뭐 카메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기술 발전이 없는데 돈을 내가 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냥 버튼 하나 더 달고 100만 원 올리고 단자 하나 더 넣어주고 50만 원 올리고. 제가 갖고 싶은 카메라는 갤럭시 S3 울트라를 갖고 싶습니다. 가격도 매우 현실적이죠. 100만 원 중후반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카메라 주제에 통화도 돼. 농담입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진심으로 S23를 갖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저는 진심으로 얘를 카메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뭐 감성이 채워지지 못해서, 성능이 모자라서, 뭐 광학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저는 S23 정도의 선의도와 정확도 그리고 방수 성능이라면 저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진심으로 조만간 스마트폰 카메라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성,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는 개개인의 취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완전 취향의 영역이란 말이야. 이 취향이 점점 21세기의 어떤 필름, 이런 감성, 바로 스마트폰 감성인 거죠. 저는 스마트폰 감성을 21세기의 새로운 필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점점 클라이언트들도 중간중간에 이제 폰으로 찍은 영상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물론 제 폰으로 찍은 거. 그리고 영화 안에서도 실제로 OTT에서 만들어내는 대다수의 영화에서도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푸티지를 사용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정말 애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의력을 돈과 자본력으로 해낸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도 한계가 있죠.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든가 팀 버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작품을 장비로 찍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성은 스스로의 내면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장비나 어떤 뭐 이런 것들로부터 외적인 요소로부터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많은 영상 업체들이 문제가 뭐냐면 장비로만 어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클라이언트들은 잘 모르니까 그걸 또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장비는 이제 그저 창의성을 부족하지 않게 표현할 정도만 되면 돼요. 이번에 뉴진스의 디토 같은 것도 보면은 일부러 정말 옛날 캠코더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장비는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장비로부터 창의성을 발굴해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사실 이제 제가 가장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긴 영상, 매우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멀리스트 리퍼였습니다. 안녕. Baby, I'ma put the work in, yeah. I got goals that I gotta service, yeah. Cause anything worth the work is worth it. Want you to slide in my lane, no foot on the brake. I got the keys, we could've had it all